울산매일 U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매일 UTV 편집국장 강정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발등의 불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아직 이 거대한 물결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울산발전연구원의 두 분의 박사님을 모시고 제4차 산업혁명과 울산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팀 황진호 박사님 그리고 박재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발전연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울산매일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많은 재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황재영 박사님께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간략하게 정의하기가 참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정의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지능화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로봇 등의 어떤 지능 정보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아주 새로운 어떤 세상이 열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기계와 기계 혹은 기계와 인간 등 모든 객체가 이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되고 빅데이터 기술에 의해서 이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빨라지고 고도화되면서 인공지능이 또 빠르게 학습하는 그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문제는 전 세계, 전 도시들이 공통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볼 만한 세계 도시들의 사례가 있는지요? 예, 일단 국가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제4세대 산업 생산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생산 과정, 전 과정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네트워킹과 정보 교환을 통해서 모든 생산 공정이 최적화되는 그런 어떤 생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스마트 팩토리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나아가서는 이 하나의 단위의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자원과 정보, 사물 그리고 또 사람이 모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전 어떤 가치 사슬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전 과정에서 정보 통신 기술로 통합되는 그런 어떤 생산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의 어떤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는 것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 도시 인프라로 확대되는 것이 우리 스마트 시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5천 평방미터 정도, 우리 약 보면 1만 7천 평 정도 되는 도시에서 UF 캠퍼스라는 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한 30여 개로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노선 시내버스 같은 것에 이 센서를 달아서 빅데이터 수집하는 장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실험실로 활용하는 이런 시도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싶은 시각들은 이제 미국 텍사스주의 이제 오스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울산과 비슷하게 석유 산업과 어떤 농업 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1960년, 70년, 80년까지 잘 이끌어오다가 1990년 돼서 이제 도시의 어떤 상생이라든지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고 최근 IT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먼저 오틴에서 정책적으로 한 현재 3단계까지 와 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전략적으로 구사하면서 인력 양성 부위라든지 또 오스틴주 주립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인력 양성의 어떤 고급 석박사를 배출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애플이라든지 이런 삼성전자가 그 기업들이 보면서
어떤 도시의 어떤 움직임들, 도시의 변화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유치가 되었고, 우리 삼성전자의 이제 공장도 1996년도에 이제 그쪽 한 이유도 어떤 도시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 어떤 인프라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인력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제도 부분이라든지 지원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그런 혁명에 맞추어서 변화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사회는 어떻게 그리고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예,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물 인터넷, 그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ICBM이라고 하지만은 이와 더불어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의 어떤 혹은 또 3D 프린팅 같은 이런 기술들인데요. 이것을 우리 주력 산업하고 융합을 통해서 산업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 울산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 경제의 체질을 개선함으로 해서 우리 산업 수도의 위상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도 울산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령 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오는 10월에 울산 핵심도시하고 농소 사이 한 12km 정도 구간에 자율주행도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울산도 미래형, 지능형 미래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 울산에서도 또 그중에 바라보는 기술에 융합된 것 중에서 드론 산업도 있는데요. 드론 산업을 가지고 이제 공영지를 지정해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는 공공 분야의 일부에 국한돼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역의 정책으로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들이 없는가 해서 공영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유니스트 같은 경우도 개론 프로젝트 통해서 이제 유니티에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울산 지역의 10,000명 개론 프로젝트를 이제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얻고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지금 연구소 개소도 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개론만 하는 것이 아닌 그 물리적인 어떤 빅데이터와 기업 지원과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산업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금 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울산 지역 사회가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할까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텐데 한 말씀씩 해주시죠. 신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 거라는 것은 지금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가 인력 양성 체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어떤 신산업에 대한 어떤 신기술에 대한 어떤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지자체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과 그다음에 또 현장에 어떤 인력이 수요가 있는 산업계 이런 모든 유관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또 이 양성된 인력이 산업구조 재편에 바로 투입돼서 정책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4차 산업의 흐름이 이 장치산업 위주인 울산에 불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많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물리적으로는 이제 센서 분야, 이제 소프트웨어적 부분으로는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물론 CPS 기술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특정된 기술들로 통해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앞서 이제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인력 양성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 양성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 이 기술을 가지고 더 고도화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야지만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울산에서 약하다기보다는 울산에다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성과물, 이 성과물을 기업이나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먼저 그 질문의 포인트를 조금 일자리로 한번 옮겨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술 혁신으로 통해서는 이제 일자리가 크게 한 세 가지의 어떤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기술이 이렇게 또 산업화되고 함으로 해서 기존의 일자리가 가장 우리 우려스러운 거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있고, 또 이런 신기술과 신산업이 발생을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직무가 또 생겨납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또 일자리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 혁신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리고 되고 개척이 되면은 또 우리가 수요 시장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또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기존의 노동력을 더 고용해야 되는,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그 효과도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사실 그 미래의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분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업 차원에서 어떤 그런 환경 변화 환경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바라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 앞서 설명했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대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혁신적인 성공을 했지만은 이게 어차피 이제 리쇼어링 어떤 그런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결국 인력은 놔두고 중국에 있는 놔두고 이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기술을 도입하고 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인력들을 또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동 집약적인 어떤 부분들을 부각하고 살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도화시키고 약간 전환하는 것도 한번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일자리도 IT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새로 뽑힌 수장들과 그다음에 그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솔직히 좀 기다림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은 뭐 잠깐 뭐 1년, 5년 안에 당장 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기다려주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어떤 숙제를 줬을 때 그런 것들을 당장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 좀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어떤 정책 결정자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뭐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근본적인 또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핵심 기술에 대한 좀 과감한 투자, 그다음에 인력 양성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산업의 어떤 그 핵심 역량을 높이고 또 그와 함께 미래의 어떤 또 우리가 먹거리 신산업을 또 발굴 육성하는 거, 이것이 가장 어떤 민선 7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울산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기술과 신산업이 울산에서 활짝 꽃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분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